저는 그날 며느리 앞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집 전 재산 28억, 단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30년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대하던 그 눈빛, 잊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드리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아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30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찬 4가지, 밥은 따뜻하게, 김치는 국물 없이 아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는 늦게 일어나겠지.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어서야 며느리 방문이 열렸습니다. 머리를 산발한 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안 하세요.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했어. 그럼 저 먹을 건요. 냉장고에 있어.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반찬만 해놓으시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휴대폰만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주 데리러 가세요. 유치원 4시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3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앞에 섰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손주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분이랑 잘 지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잘 지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말을 안 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시켰습니다. 청소해 주세요. 빨래 좀 널어주세요. 저녁은 몇 시에 하세요? 명령 같은 말투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주인 같았습니다. 유치원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손주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 그림 그렸어요. 손주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4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나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할머니는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만 있잖아요. 손주의 대답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을 잡고 집으로 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진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고 경쾌했습니다. 저는 감자를 깎았습니다. 칼질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있으면 진짜 불편해. 며느리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애들 봐주시잖아, 좋은 거지.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스트레스야. 집에 항상 누가 있는 게.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감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굴러가는 소리가 컸습니다.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감자를 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고기 구이 된장찌개 나물 3가지.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 그림 봤어요. 아빠 엄마 나 그리고 강아지.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우리 딸 그림 잘 그렸네. 아들도 웃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들은 손주와 놀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물이 뜨거웠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가가 처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 있으면 불편해.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28억 원. 30해를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들 학비 다 대고, 결혼 자금 다 주고, 그래도 조금씩 모았습니다. 노후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돈을 누구 주나? 며느리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손주는 저를 그림에 안 그렸습니다. 저는 이 집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기로. 햇살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작아진 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가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걸었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유언장 작성하러 왔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28억 정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에게 주실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사회에 기부하려고요. 전액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녀분은요? 아들이 있어요. 손주도 있고요. 변호사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왜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투명인간이 됐어요.
이 집에서요. 변호사는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이해한다는 듯.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괜찮아요. 이미 결심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찰칵찰칵. 기계적인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선언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썼습니다. 제 이름을,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30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며느리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제가 무너져도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주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제 마음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웃어주길, 아들이 챙겨주길, 손주가 안아주길, 그런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랬더니 편했습니다.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응, 다음 주 제주도. 우리 셋이서 갈 거야.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시어머니는 안 모시고 집 봐주셔야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명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비었습니다. 감정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힐끗 봤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여행 좀 다녀올게요. 집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해야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잠깐 앉아봐.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할 말이 있어. 며느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유언장이야.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 재산은 내게 안 가.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28억 전부 다. 며느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쿵소리가 컸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넌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어. 필요할 때만 불렀지. 말도 안 걸고 인사도 안 하고.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요? 변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친구한테 한 말. 나는 다 들었어. 시어머니 있으면 불편하다고. 그 말 했잖아.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한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됐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나 곧 이사 갈 거니까.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진심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호하게. 진심이야. 30해 참았어. 이젠 못 참겠어.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을 못 눌렀습니다. 겨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와봐요. 어머니가 이상해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말했습니다. 30해 만에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을 참았던 울음을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3개 열렸습니다. 쿵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쿵쿵쿵. 제 방문이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유언장이 뭐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 재산 기부할 거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있지.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 와이프가 날 사람 취급 안 했어. 아들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30년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쌓여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집안일만 시키고 말도 안 걸고 손주 그림에 나도 없어. 나는 이 집에 없는 사람이야. 투명 인간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행 갈 때도 안 데려가. 친구들한테 말했어. 시어머니 있으면 불편하다고. 내가 다 들었어.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충격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론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단호하게. 늦었어. 이미 마음 접었어.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아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도 앞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와이프가 그렇게 대했는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도 몰랐구나.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지쳤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이사 가지 마세요. 제가 와이프한테 말할게요. 앞으론 다를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게. 아들아, 말로만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변해야 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뀔게요. 정말이에요. 기회를 주세요.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었으니까. 진짜 속마음을 지켜볼게.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안 받고 진짜 변하는지 봐야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똑똑똑.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진짜 변할지 아니면 그냥 말뿐일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떠올랐습니다. 30해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도 며느리에게 그래야지. 나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된 게 며느리는 저를 멀리했습니다. 말을 안 했습니다.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저는 노력했습니다. 더 잘해주려고, 더 많이 해주려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30해가 됐습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빗소리가 멈췄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머리가 산발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국을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제 옆에 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어머니 제발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왜? 바꾸고 싶어요. 진짜로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상처 줬는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일까? 아니면 재산 때문일까? 일어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지켜볼게. 진짜 변하는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꼭 보여드릴게요. 저는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 섰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상 차려. 네. 며느리는 그릇을 꺼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반찬을 담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손주도 깼습니다. 식탁에 모두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떴습니다. 여보 드세요. 엄마도 드세요. 아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뜨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드세요. 며느리가 제게 밥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밥 맛있어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가 도와주셨어. 손주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잘 먹어.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이었습니다. 믿어도 될까? 이 변화를 시간이 지나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오늘은 쉬세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집했습니다. 제발 쉬세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맡겼습니다. 며느리는 서툴렀습니다. 국은 짰습니다. 밥은 지렸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노력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산책 가실래요? 오늘 날씨 좋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으로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너무 못됐죠. 저는 앞을 봤습니다. 그래, 정말 못됐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좋았어요. 친절하시고 따뜻하셨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담이 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상 집에 계시니까 제 공간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게 싫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날 밀어냈구나.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도 힘드셨다는 거, 어머니도 외로우셨다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노력하면 되겠지.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변함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도 했습니다. 빨래도 개었습니다.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은 얼마나 끓여야 해요? 이 반찬 만들고 싶은데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국은 한 소끔 끓이고 약불로 줄여. 이 반찬은 이렇게 하는 거야. 며느리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휴대폰에 적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다음엔 잘할게요. 그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노력했습니다. 아침 준비도 익숙해졌습니다. 국도 간이 맞았습니다. 밥도 적당했습니다.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며느리가 국자를 건넸습니다. 저는 국을 맛봤습니다. 괜찮네. 많이 늘었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 웃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에 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이게 뭐야? 손주 그림이요. 며느리가 펼쳤습니다. 거기엔 5명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나 강아지,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그리라고 했어요. 할머니 꼭 넣으라고요. 며느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림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하자.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행복하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정성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와이프 요리 많이 늘었네. 맛있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제 그림 제일 예뻐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손주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나랑 가족이에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가족이지.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기회 주셔서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이제 우리 잘 지내자.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을 바꾸기로.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웃고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무가 푸르렀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반겼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웬일이세요? 유 원장 바꾸러 왔어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분들이랑 화해하셨나 봐요. 얼굴이 밝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며느리가 변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누구한테 주실 건가요? 아들이요. 며느리도 같이요. 손주 명의로도 좀 해주세요. 변호사가 적었습니다. 타자를 쳤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 50%, 며느리 30%, 손주 20%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으신 결정이에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확인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끝났습니다. 이번엔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갈했습니다. 예뻤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며느리가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네. 정말 많이 늘었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가르쳐 주셔서요. 고맙긴. 내가 노력한 거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응, 유 원장 바꾸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침에 나가시는 거 봤어요. 법무사 사무실 가시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 기회 주시고 다시 믿어주시고.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변했어. 진짜로. 그걸 인정하는 거야.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고마워. 다시 가족이 돼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 원장 바꿨어.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번엔 너희한테 줄 거야. 아들한테 절반, 며느리한테 30%, 손주한테 20%. 며느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와이프가 변한 거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봤어.
진심이더라. 그래서 마음 바꿨어. 손주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손주를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손주, 온 가족이 안았습니다. 5명이 꽉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변함없었습니다. 아니 더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저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오늘 날씨 춥대요.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작은 배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였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봤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죠? 사드릴게요. 며느리가 과일을 골랐습니다. 괜찮아 안 사도 돼. 아니에요 사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장바구니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젊었을 땐 어떠셨어요? 나 그냥 평범했지. 아니에요 궁금해요. 며느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시집 왔을 때, 아들 키울 때, 며느리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행복했어. 아들이 있었으니까. 며느리가 제 팔을 끼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있어요. 이제는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내가 있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더 했습니다. 행복한 오후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제주도 가요. 가족 여행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나도. 당연하죠. 어머니 없이 어떻게 가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인데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그래 가자.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모자도요. 선크림도 챙겼어요. 하나하나 신경 썼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푸르렀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5명이 걸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손주가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요. 저는 손주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어머니 예쁘죠? 그래 정말 예뻐. 사진을 찍었습니다. 5명이 함께 웃는 얼굴로 행복한 표정으로 셔터가 눌렸습니다. 찰칵 순간이 담겼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에 앉았습니다. 회를 시켰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며느리가 회를 떠줬습니다. 고마워. 맛있죠? 응 맛있어.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응 너도 자. 네 잘 자요. 사랑해요 어머니.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순간이
이 행복이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예전과는 집이 따뜻했습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함께 요리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며느리는 점점 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같이 해요. 좋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감자를 깎고 파를 썰고 국을 끓였습니다. 부엌이 따뜻했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주가요. 며느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모레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나도 보고 싶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손주가 어머니 정말 좋아해요. 맨날 할머니 얘기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손주가 저를 좋아한다니, 그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따뜻해요. 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따뜻해. 며느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담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며느리의 배려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밝으세요. 그래, 행복해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들도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예요. 손주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5손이 모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날을, 유언장을 쓴 그날을,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여전히 투명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슬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말했습니다. 제 마음을. 그랬더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가족도 달라졌습니다.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용기가 필요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말하는 게 용기구나. 표현하는 게 사랑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행복한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을 채웠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오늘 아침은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머니,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응, 제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했습니다. 함께라서, 가족이라서, 사랑하니까.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 며느리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며느리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 그림을 봤습니다.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5명의 가족.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용기 내길 잘했다고, 유언장을 쓰길 잘했다고, 말하길 잘했다고,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 며느리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족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가족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어머니였습니다. 소중한 할머니였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갈게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내가 고르는 거 다 좋아.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살게요. 사랑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해서, 나도 사랑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세상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오후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왔어요. 고등어 좋아하시잖아요. 고등어 구이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천만에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았죠? 응, 정말 좋았어. 산책 갈까요?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좋아.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나도 좋아. 내가 변해줘서, 다시 가족이 돼줘서.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기회 주셔서, 믿어주셔서.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내 어머니, 진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했습니다. 변함없이 좋았습니다. 저를 챙겼습니다. 가족을 챙겼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사진 찍을까요? 가족 사진이요. 좋지.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4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가운데 섰습니다. 양옆에 아들과 며느리, 앞에 손주,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순간이 담겼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진심으로. 어머니 이뻐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행복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요. 거실에 걸어놓고요. 좋은 생각이야. 다음 날, 아들이 액자를 사왔습니다. 큰 액자였습니다. 사진을 넣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어때요, 엄마? 완벽해. 온 가족이 사진을 봤습니다. 행복한 얼굴들, 웃는 모습들,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예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맞아, 최고야. 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런 가족 만들어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변해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거야.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꽉. 아들도 안았습니다. 손주도 안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사랑의 포옹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순간은 지나간다는 것을, 그래서 더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을, 이 행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영원히. 밤이 됐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금 저처럼 힘든 사람이 있다면 전하고 싶었습니다. 용기 내라고, 참지 말라고, 당신의 마음을 말하라고,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이 바로 시작이라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꿈을 꿨습니다. 행복한 꿈을, 가족과 함께하는 꿈을, 웃고 있는 꿈을, 사랑하는 꿈을. 아침이 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밝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이, 인생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같이 아침할까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웃음을 나눴습니다. 행복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투명 인간에서 가족으로, 외로움에서 행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한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낸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저희 집 거실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5명의 가족, 저도 그 안에 있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행복한 표정으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용기 내길 잘했다고, 말하길 잘했다고,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여러분께 전합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외로우신가요? 투명인간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참지 마세요. 용기 내세요.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말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면 변할 겁니다. 관계가, 사람이, 인생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한 시작,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것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며느리와 잘 지냅니다. 아들도 저를 챙깁니다. 손주는 저를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습니다. 유언장 한 장이, 용기 한 번이,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70의 나이에 30해를 참고 그래도 용기 냈으니까요. 여러분도 하세요. 지금 바로 오늘부터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용기 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